한동훈. 여러분, 한동훈을 외쳐주십시오. 한동훈, 한동훈. 저는 아는 척이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정만입니다. 이정만, 이정만, 이정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오늘부터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 말씀 하고 시작하죠.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결전과도 같습니다. 범죄와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 건강보험을 혜택받는 사람이 132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분들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바꾼 겁니다. 과거 정부는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의 원칙이 있는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70년간 이런 정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 정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급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나서서 우리 정부가 70년 내에 처음 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해서 저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분의 말을, 그리고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양문석이란 분이 있죠. 그분이 사기대출 걸리고 나니까 속죄의 의미라면서 자기 사기대출로 산 그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대출금은 갚는 겁니다. 누가 그걸로 우리 대출 갚아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가 빌린 돈을 지가 갚겠다는데 왜 그게 사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음주운전 한 사람이 차를 팔겠다, 이게 속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자, 이건 전 비슷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양문석 씨가 사기대출 걸리니까 그 대출로 받은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사죄했죠. 역시 조국 대표는 자기들 일가에 각종 웅동학원 비리가 적발되자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5년 넘게 지났지만, 5년이 지났지만, 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시도를 한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웅동학원의 돈으로 자기 동생 조건 변호사비 대다가 교육청에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의 범법이 드러나면 그냥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양문석 씨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치의 특징은 그겁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일단 아닌 척 하다가 그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 그 문제를 바로잡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가, 이런 분들이 법을 지키면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조롱하고 지배하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정부가 몇 년 동안 2년 동안 짧은 기간에 어려움 속에서 일궈낸 한미일 동맹 회복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길 바라세요. 중국에 굴종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닥에 쳐버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화물연대나 건설 현장에 노조 활동을 가장한 폭력 행위, 그거 수십 년째 그거를 손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뚝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 혼란의 시대, 때법이 통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원자력,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큰 먹거리죠. 그걸 문재인 정권 당시는 완전히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그걸 우리 정부가 2년 만에 되살렸습니다. 원전을 부수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삶아 소장하리 구속하라! 저희는 어려운 시기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많은 돈 퍼주기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잘못하면 나라 빚이 너무 커져서 나라가 망할 위기까지 놓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 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 문재인 시대에 포퓰리즘 퍼주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200석 얘기하죠. 200석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통령 끌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200석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분들은 거기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가 과장이 아닌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바로 그 시도가 실제로 있었죠. 여러분, 자유가 빠지는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그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겁니까? 저는 그리고 이정만은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맨 앞에서 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과 여러분들한테 이 속을 빼먹으려 하는 범죄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한 분씩한테만, 저와 밖에 나가서 한 분씩한테만 이 대의를,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던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에 갔는데요. 제가 부산에 야구장인 사직구장을 재건축하겠다는 부산 시민이 정말 원하는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자,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내 겁니까? 아니죠. 운동자이언츠야 뭐야? 부산이 조국내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웅동하고는 조국내 겁니다. 자기는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만 늘어놓고 거짓말로 이속 챙기던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주도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뻔뻔하게 나선 걸 두고 보셔야 하는 겁니까? 그 따님이 장학금 받은 거, 그리고 그 부인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이 증권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했던 거, 그 부분에 관련한 것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반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요. 그거 했습니까? 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내세우는 걸 두고 봐야 합니까? 그냥 우습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은 공직에 나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종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환원하겠다고 했던 거 왜 환원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환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에 나서겠다면서요. 그렇죠? 정치에 나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치에 나선다는 사람이 자기는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책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그런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감옥에 계실 때 영치금으로 수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렇죠? 역시 조국 씨도 들어가면 그렇게 영치금을 많이 받아 챙기겠죠? 그리고 감옥에서의 숙이라고 하면서 책 만들어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영업 대상입니까? 정치가 영업입니까? 우리 국민은 조국 일가의 영업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치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하고 그 마지막 방점으로서 여의도의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충청으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하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한 주변의 서울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회가 완전하게 충청으로 이전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그러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정만이 거기에 앞장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정만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평생 법을 지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들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검사 공천하고 검찰 독재할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박은정 같은 사람, 전관예우 관련한 사람들 공천하는 게 우리입니까? 조국입니다. 그렇죠? 이성윤, 양부남 이런 자기들 전관 출신의 자기 변호사 공천하는 거 누굽니까? 저희가 아니에요. 진짜 검사 공천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검사,
제대로 된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 검사만 골라서 자기 입속 챙기는 거 도와준 정치 검사들만 쏙쏙 골라서 공천하는 거 이재명 당이고 조국 당입니다.